마늘 이렇게 먹으면 지치고 피곤한 몸 팔팔해지고 근육이 튼튼해집니다. 또한 각종 화학독을 해독시켜줍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성 약사입니다. 오늘은 마늘의 효능 네 번째입니다. 장마철이 되니까 습하고 기운도 없고 체력도 많이 떨어지시죠? 이럴 때 피로를 풀어주고 활력을 주는 음식을 챙겨 먹으면 기운을 차릴 수 있을 것입니다. 비타민 중에 에너지를 만드는 데 필수 비타민이 있는데 바로 티아민이죠. 티아민은 비타민 B1이라고 부릅니다. 요새는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서 문제가 생기는데 티아민은 바로 탄수화물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 필수적으로 쓰입니다. 많아서 문제인 탄수화물을 땔감으로 이용해 에너지를 내주니 일석이조. 우리가 피곤하다, 근육통이 생긴다 라고 하는 상태는 근육 수축이 지속되면서 산소 소모가 커져서 산소가 부족해지면 탄수화물 대사 중에 젖산이 생성이 돼요. 이게 쌓이면 피로를 유발하고 근육통도 유발합니다. 헬스, 근력 운동 등 힘든 운동이나 또 달리기를 할 때 헉소리 나게 힘들고 지치기도 하고 또 운동 후 근육통들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생깁니다. 티아민이 풍부하다면 젖산이 쌓이는 것을 억제하면서 ATP라는 에너지 생성을 활발하게 해서 힘과 활력이 넘치는 거죠. 그런데 아쉽게도 티아민은 수용성이라 흡수력이 많이 떨어지고요. 열에 의해서 잘 파괴됩니다. 이 티아민의 흡수력을 높이는 비밀이 있으니 바로 마늘의 알리신이 티아민과 결합하여서 알리티아민으로 전환하는 건데요. 알리티아민은 지용성으로 장관 흡수성이 뛰어나서 10배 내지 20배 정도의 흡수율을 높여주고요. 티아민아제에 의해서 파괴되지 않아 고스란히 티아민을 우리 몸에 공급해 줄 수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피라미드를 건축할 때 노동자들한테 마늘을 먹여서 에너지를 내게 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마늘의 공급이 끊기자 폭동 직전까지 가서 다시 마늘을 공수해 주었다고 합니다. 알리티아민의 생체 이용을 더 높여 만든 것이 프루설티아민인데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의 차이, 아르나민 시리즈, 엑스라민 시리즈, 또 액티넘, 그리고 피로회복에 쓰이는 마늘 주사 등이 바로 이 성분을 이용합니다. 티아민은 피로회복에도 장점이 있지만 부족 시에 젖산 등 근육통을 유발하는 물질들이 쌓여서 어깨결림이나 근육통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마늘에서 알리티아민이 많이 생기게 하려면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마늘 자체에도 티아민이 있기는 하지만 티아민이 풍부한 음식과 함께 먹어주면 더 궁합이 좋아지겠죠. 티아민이 풍부한 식품은 보리순과 보리가 있고요. 버섯도 높은 편이에요. 또 고기 중에서는 돼지고기가 높은 편이에요. 돼지고기는 삼겹살보다는 등심, 안심, 윗다리 구운 것이 더 높습니다. 이런 음식들과 함께 미리 썰어서 10분 정도 방치한 마늘과 함께 먹게 되면 알리티아민을 더욱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보리수는 된장국에 마지막 단계에 넣고 마늘 빻은 것과 함께 끓여서 먹으면 됩니다. 마늘은 활력도 증가시키지만 정력에도 탁월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절에서 오신채라 하여서 마늘을 금기시했는데 이는 수도승이 자극적인 생각이 나지 않게 조심하려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마늘의 풍부한 셀레늄은 정자의 활성을 도와주는 성분이고 아연은 남성 호르몬을 촉진시키고 알리신은 혈관을 깨끗하게 해줍니다. 이 혈액순환이 잘 돼야 모든 기능이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마늘의 스코르디닌이라는 성분도 자양강장 효과와 함께 혈액순환을 돕고 근육을 증강시키는 효과를 나타냅니다. 스코르디닌은 생마늘에도 있고요. 발효 숙성 마늘이나 흑마늘에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충북 농업기술원에서 연구개발한 흑마늘 제조 방법을 제시를 했는데요. 이렇게 하면 유효성분이 가장 많이 생성된다고 합니다. 먼저 주대를 1cm 남기고 뿌리를 잘라 손질한 통마늘을 전기밥솥에 3바리를 넣고
통마늘을 넣고요. 대추를 20% 정도 추가로 넣으면 항산화 성분이 더 많이 생성이 됩니다. 보온밥솥에 보온 기능을 켜고 15일에서 20일 정도 숙성시킵니다. 햇마늘은 20일 정도가 적당하고요. 수분이 없는 마늘은 15일보다 덜 걸리기도 하는데 초콜릿색이 되면 다 된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15일 동안 닫은 채로 그대로 두면 마늘이 타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하루 한 번씩 열어주고 일주일 후에 한 번 뒤집어 주면 좋다고 합니다. 꺼내서 장기 보관을 위해서 쫀득쫀득해질 정도로 말려주는 후숙 과정이 필요합니다. 저번 영상에서도 흑마늘 제조 방법을 설명드렸는데요. 오늘 제시한 이 방법이 여러 방법을 비교했을 때 가장 좋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새 방사능에 대한 우려도 있을 텐데요. 인산 김일훈 선생님의 신약 본초를 보면 원자병까지 치료하는 해독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토종 밤마늘인데요. 논마늘은 약성이 별로 없고 외래종도 효과가 많이 떨어집니다. 제가 블로그에 마늘을 정리해 놓았는데요. 국내 유통되는 깐마늘 대부분이 난지역 마늘입니다. 이는 외래종이에요. 토종 마늘은 과거 대비 재배 면적이 크게 줄었어요. 하지만 이런 토종 밤마늘을 구해서 구워서 9번 구운 죽염을 찍어서 먹는데 이때 침으로 녹여서 침과 섞어서 입에 물고 있다가 삼키면 침은 진액이 되고 독이 해독이 됩니다. 소나무 장작불에 구우면 가장 좋다고 하는데 요새는 그렇게 하기 힘들죠. 마늘은 속껍질을 까지 않고 한쪽씩 분리해서 뚜껑 있는 프라이팬에 깔고 3분간 센 불로 익히고요. 뒤집어서 중불로 줄이고 3분, 다시 뒤집어 3분, 이렇게 3분씩 뒤집기를 10번을 하고 마지막에 달달 볶듯이 한번 볶아서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구운 마늘은 9번 구운 죽염에 찍어 먹습니다. 저는 도해자죽염을 먹고 있는데요. 이분이 인산 선생님께 직접 제조 노하우를 배운 직속 제자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 제품을 사서 먹고 있어요. 마늘은 열이 많아서 열 많은 사람은 먹으면 안 되고요. 과량 장복하면 간도 나빠질 수 있어요. 이 열성을 수의 정인 죽염과 침과 합해지면 특별한 약이 된다고 합니다. 원자병, 방사능 해독, 화학독뿐만 아니라 각종 암독도 없애줍니다. 단점은 마늘과 죽염이 만나면 장 속에 가스가 많이 생깁니다. 과민성 대장 증상이나 시보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몹시 괴로움으로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늘은 좋은 식품이고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아주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위장장애가 있고 열이 많은 체질은 맞지 않습니다. 또한 혈액을 맑게 하는 와파린과 같은 혈액응고제를 드시는 분이나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 출산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출혈이 멈추지 않을 수 있으니 마늘은 피하셔야 됩니다. 잘 쓰면 약, 못 쓰면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음식을 올바른 방법으로 드셔서 건강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행복하세요.